안녕하세요 여러분, T3 채널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 중에서도 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신 내용을 가져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자동차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오늘 풀 셀프 드라이빙, 우리가 흔히 FSD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의 V14 버전 중에서도 라이트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풀린 거냐면요. 하드웨어 샘 크러니까 HW3라고 불리는 구형 컴퓨터를 탑재한 차량들, 그리고 AI3라는 칩을 쓰는 차량 소유주들한테 배포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게 하드웨어 3 차량들은 한때 완전 무인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라고 여겨졌던 차량들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HW3로도 충분히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는 HW3의 연산 능력 한계 때문에 최신 기술을 그대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가 그 구형 차량들한테 새로운 기능과 능력들을 잔뜩 추가한 수정판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전체 릴리스 노트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핵심 내용은 바로 HW 소용으로 만들어진 V14의 지능을 HW3로 증류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증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더 좋은 하드웨어인 HW3에서 학습된 모델의 지식과 판단 능력을 압축해서 상대적으로 연산 능력이 떨어지는 HW3에 옮겨 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HW3가 HW3의 V14 버전을 일종의 가이드 삼아서 다양한 운전 상황을 직접 학습할 수 있게 됐다고 테슬라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증류 과정을 통해서 HW4에 먼저 적용됐던 개선 사항들, 그러니까 강화학습, 다른 말로 RL이라고 부르는 기술이나 오프라인 모델 같은 것들의 효과를 HW3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HW3는 연산 자원의 한계 때문에 최신 신경망을 그대로 돌리기 어려웠던 만큼 이렇게 지식을 압축해서 옮기는 방식이 일종의 우회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전 반응성 자체가 개선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응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하는 사전 대응형 반응성이 있고, 상황이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반응형 반응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적용된 분야가 꽤 다양해요. 내비게이션 처리, 그러니까 길 안내에 따라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경로를 따라가는 부분, 그리고 합류 구간이나 도로가 갈라지는 분기 구간에서의 처리, 보행자와의 상호작용, 신호등 대응, 그리고 다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커진 상황까지 폭넓게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잖아요. 특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나 보행자 대응 같은 건 자율주행 시스템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로 꼽히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의 승차감 개선이 언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급감속 상황이 줄어들었고요. 조향이 더 부드러워졌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도 더 일관성 있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사실 자율주행 기능을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확 줄이는 상황, 그러니까 잘못된 감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꽤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번 업데이트에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핸들링이 부드러워지고 차선 중앙 유지가 안정적으로 됐다는 점은 실제 탑승 경험에 꽤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기능을 꼽으라면 아마 주차, 출차, 그리고 후진 기능의 도입일 거예요. 이번 V14 라이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주차와 출차, 후진 능력이 새롭게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차선을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주차 공간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정확하게 배치하는 능력이 필요한 기능이라서 기술적으로도 꽤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착 옵션이라는 기능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기능을 쓰면 FSD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 주차할지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지는 총 4가지인데요. 먼저 주차장에 주차하는 옵션이 있고, 도로 위에 정차하는 옵션, 개인차고나 진입로에 주차하는 드라이브웨이 옵션, 그리고 도로 경계 쪽에 정차하는 커브사이드 옵션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목적지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주차장이 있고 어떤 곳은 그냥 길가에 잠깐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도착 방식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실사용성 측면에서 꽤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기능은 스피드 프로필인데요. 이제 이 기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스피드 프로필은 운전 스타일을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상시 적용 가능하게 바뀌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더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개선 사항에 대해서 테슬라의 AI 총괄 에시크 엘루스와미가 직접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번 개선들이 AI4 칩에 적용됐던 V14 시리즈의 주행 행동을 카메라 구성과 컴퓨팅 구성 양쪽 모두에서 AI3의 증류에 담아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더 좋은 하드웨어에서 학습된 운전 행동 자체를 압축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테슬라 FSD V14 라이트는 한동안 업데이트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구형 하드웨어 3, AI3 차량 소유주들에게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 증류 기술을 통해서 최신 V14의 능력치를 구형 하드웨어에 최대한 옮겨 담으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그 결과로 반응성 개선, 승차감 개선, 그리고 주차와 출차, 후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능군까지 추가됐다는 점이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들 T3에서 계속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